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도태우 변호사님 그리고 우리 태블릿 특검 추진위 공동대표이십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도태우입니다. 먼저 지금 이 자리에 계실지 모르겠는데 이 4만 쪽이 된다는 로 데이터를 분석해서 포렌식 전문가로서 우리 소중한 정말 익명으로 이렇게 그 진실 밝히는데 공헌해 주신 그 포렌식 전문가 분들께 함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런 생각이 났습니다. 냉전이 시작될 무렵에 미국의 유명한 전략가인 현직 외교관인 조지 캐난이란 사람이 대소 봉쇄 정책을 주장하는 글을 이 유명 잡지에 실으면서 현직이었기 때문에 그 필명을 X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 필명이 X인 그 글은 미국 대외 정책, 냉전기의 대소 봉쇄 정책의 근간을 이루었고 마침내 레이건 정부에서 결실을 맺어서 저 악의 제국, 공산 제국 소련을 붕괴시키는 결정적인 디딤돌이 되었습니다. 오늘 알려지지 않은 이 이름 밝히지 못하는 포렌식 전문가들이야말로 소련을 무너뜨린 그 X와 같은 X 포렌식 전문가들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됩니다. 자, 그러면 그런 노력에 힘입어서 하나씩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내용으로 새롭게 밝혀진 그 목차를 다시 한번 보죠. 새롭게 밝혀진 태블릿 PC 조작 정황, 이게 이제 오늘의 메인이겠고요. 이미 국회 발표 때부터 나와 있었던 몇 달 전부터 증거가 있었던 부분은 조금 짧게 3, 4 이렇게 다루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서원을 한번 보죠. 태블릿은 자, 우리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2차 대전 일본을 끝장낸 게 뭐였죠? 원자 폭탄이었죠. 자, 원자 폭탄이 등장하기 전에는 압도적인 무력 차이가 났음에도 도저히 일본은 자기 스스로도 빠져나오고 싶은 부분도 있었을 텐데 빠져나오지 못하면서 전쟁이 끌렸습니다. 질질 끌려가고 있는 전쟁을 결국은 원자폭탄이 이제 확실하게 끝을 냈죠. 자, 오늘 우리에게 향후 새로운 어떤 시기가 열리게 될 그때의 원자폭탄과 같은 것이 있다면 그게 뭘까? 그것은 아마 그 중에 하나는 태블릿일 것이 유력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태블릿은 좀 독특한 점이 있습니다. 미국 원자폭탄처럼 소수의 전문가들이 만들어서 또 군사 전문가들이 가서 투하하면 그냥 끝나는 그런 성격이 아닙니다. 이게 사회 정치적인 영역 속에 있기 때문에 물론 그 포렌식 전문가처럼 아주 정치한 기술적인 부분이 필요하지만 우리 여기 모이신 분들 한 분 한 분이 마치 소형 핵폭탄 같은 역할을 해야 되고 그런 소형 핵폭탄 장치가 모여서 원자폭탄 같은 기능을 할 수 있는 것이 태블릿 주제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여기 모인 분들은 열기가 뜨겁지만 밖으로 나가서 6천만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 만나면 태블릿을 잊어먹은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네. 안타깝게도 그것이 현실입니다. 바로 그런 실정을 알기 때문에 JTBC 기자 가셨죠? JTBC는 있으셔요. 제가 조금 죄송합니다만 회사와 개인은 좀 별개죠. 그런데
JTBC 얼마 전에도 김용장이라는 사람 그 아주 5.18과 관련해서 터무니없는 거짓말 많았는데 JTBC와 그리 사이가 나쁘지 않았던 경향신문을 통해서 대거 반박이 이루어지는 혹시 기사 보셨습니까? 네. 보신 분도 있고 안 보신 분도 계시죠? 그런 일이 일어났는데 이미 소기에 바라던 효과는 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경향신문의 그 기사를 보는 사람은 소수고 이미 김용장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들은 말들은 널리 퍼져 나간 것 아니겠습니까? 마치 이 태블릿이란 것도 이미 사람들에게 효과를 준 것은 널리 퍼져나가고 또 실제적인 엄청난 탄핵 사태를 불러왔고 그런데 우리가 태블릿을 끄집어내서 이걸 핵폭탄으로 만들어 가기 위해서는 자, 저는 큰 원리 중에 하나는 이거라고 봅니다. 우리가 그냥 적당히 여기 모이신 분들은 특히 그렇다고 생각되는데 적당히 알아서는 이걸 깰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더욱 정교하게 이 태블릿에 관한 쟁점을 알아야만 이걸 깰 수 있습니다. 그리고 큰 틀에서 우리는 적극 공감하지만 자, 이것은 엄청난 사건입니다. 자, 왜 엄청난 사건인지 다시 한 번만 간단히 하고 가겠습니다. 그건 바로 검찰이 관련되었기 때문입니다. 자, 검찰이 아주 깊이 관련되었다는 것이 시간이 갈수록 의혹이 객관적인 물증으로 많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세상 일이기 때문에 제가 100%라고 말을 할 수는 없지만 이미 이 정도나 깊이 의혹이 객관적으로 드러나고 있다는 것은 엄청난 사건입니다. 그렇죠? 네. 왜냐? 검찰이라는 것은 독특한 기관입니다. 검찰은 법 집행의 최종 책임을 지고 있는 기관이다. 그렇게 말해집니다. 삼권 분립에서 법 집행을 행정부가 담당하는데 그 행정부의 부 중에서도 모든 법 집행의 강제 권력에 해당되는 부분의 정점을 가지고 수사, 강제 수사 대표적이고 또 기소 독점 이런 것들을 통해서 법 집행의 정점에 서 있다고 다 되어 있는 기관이 검찰인데 그 검찰 기관이 그러면 지금 의혹이 어떻다는 겁니까? 바로 정면으로 대통령 탄핵 사태라는 것은 거의 국가 원수를 전복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정말 고전적인 의미에 그리고 근대 국가적인 의미에서도 마찬가지로 아까 전에 말씀 나온 것처럼 미국으로 치면 연방 범죄 중에서도 연방 범죄 거의 대역 반역죄에 해당되는 그러한 성격에 놓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을 보죠. 이번에 이제 새로 찾아낸 것 중에 1등 부분인데요. 자, 그 국가수 포렌식 자료 중에 지금 두 번째 행을 보면 사선 빗금이 이렇게 하나 있는 게 있습니다. 이것이 아까 전에 루트 권한이라고 이제 전문가들이 확인해 줬다는 것인데요. 루트 권한을 획득했다. 이제 루트 권한을 획득했다. 물론 저는 IT 전문가가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간접적으로 그 이야기를 소화해서 이제 전달 드립니다. 자, 루트 권한은 이렇다고 합니다. 뿌리죠. 그 원뜻은. 근데 뿌리 권한이라는 게 뭐냐? 결국 그 시스템의 주인 권한을 획득한다는 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시스템의 주인이 되면 그 체계 내의 하부를 다 자기가 바꿀 수 있게 되겠죠. 그리고 심하면 바꾼 흔적조차도 지울 수 있게 되겠죠. 그것이 바로 루트 권한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이 범죄 포렌식을 하는 곳에서는 루트 권한이 바뀌지 않았는지 가장 큰 문제로 본다는 것입니다. 포렌식 전문가들. 왜냐하면 루트 권한이 바뀌었다고 확인되는 순간 나머지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볼 것도 없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루트 권한을 뺏어서
수많은 변경을 하고 만약 그 흔적마저 지워버리면 나머지의 어떤 그 흔적이 덜 드러나더라도 이미 루트 권한이 탈취됐기 때문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를 우리가 이루 다 밝힐 수도 없다고 보는 것이죠. 그처럼 심각하게 보는 것이 루트 권한 탈취인데 저 부분이 간단하게 생긴 부분이 바로 그 루트 권한 탈취에 대한 물증이라고 합니다. 시일이 날짜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바로 검찰 수중에 있던 2016년 10월 31일 저 끝에 수정 일시가 나오죠. 그래서 저 부분은 애초의 포렌식 자료에는 나올 수 없었고 그것은 2016년 10월 25일경으로 되어 있으니까 나올 수 없었고 그 1년 뒤에 박 대통령님 재판에서 다시 요구해서 포렌식을 했기 때문에 세상에 드러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아픔이 또 밑에 깔려 있는 것이죠. 자, 다음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이 부분 이제 해시값이라는 건데요. 해시값이라는 게 또 포렌식 하는 분들에게 가면 엄청나게 중요한 것입니다. 거의 루트 권한처럼 해시값이라는 건 제가 이렇게 좀 비유를 드리면 어떨까 싶은데요. 우리 질량 불변의 법칙 뭐 이런 거 많이 물리에서 들어보시죠. 질량 에너지 총합은 불변한다 이런 식의. 그런데 마치 질량 불변의 법칙처럼 포렌식의 큰 원칙이 있다면 해시값 불변의 원칙입니다. 해시값은 변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즉 저기 복잡하게 문자 숫자 섞어서 쫙 이렇게 일련 코드로 되어 있는 거 있죠. 저게 해시값이라는 겁니다. 해시값은 뭘 말하냐면 제가 어떤 디지털 기기를 예를 들어 파티션을 한 4개 나눠 가지고 하나의 파티션에 대해서 포렌식을 뜹니다. 그럼 포렌식을 이렇게 뜨면 나중에도 같은 내용을 가지고 했는지 안 했는지 확인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 증명을 해시값이라는 것으로 하는 것입니다. 제가 자세한 원리는 모르지만 아마 제 이해로는 이런 것 같습니다. 이 파티션 내에 있는 모든 디지털 기록 결국은 환산하면 0, 1 아니겠습니까? 그 0, 1을 예를 들어 뭐 어떤 곱하든지 뭘 하든지 쫙 그렇게 넣어요. 그러면 0, 1이 빠짐없이 작용해서 어떤 하나의 저 일련의 해시값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조금이라도 바뀌면 해시값이 영향을 받아서 바뀌겠죠. 해시값이 바뀌었다는 것은 이미 그게 어느 정도 바뀌었는가는 저 해시값만 보고는 아마 단번에 알기는 어렵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해시값이 바뀌었다는 것은 아주 또 한 번 루트 권한 탈취처럼 포렌식의 기본에서 무너져 버린 것입니다. 해시값이 바뀌면 이미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 이미 일어나 버린 것입니다. 달라져 버린 거예요. 달라진 것을 가지고 마치 같은 것을 다루는 것처럼 증거 분석을 할 수가 없겠죠. 지금 28번 파티션, 24번 제가 잘 안 보이네요. 여기 우리 이 자료가 혹시 갖고 계신 분이 있으시죠? 거기 보시면 26페이지입니다. 28번 파티션이네요. 28번 파티션의 해시값이 바뀌었다는 말이 뭐냐? 1차 2016년에 그 포렌식을 떴을 때 해시값하고 1년 지나서 검찰 수중에 1년이나 있다가 다시 포렌식을 했을 때의 해시값이 바뀐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뀐 시간대가 언제라는 거죠? 누구 수중에 있을 때라는 거죠? 검찰 수중에 있을 때라는 겁니다. 지금 두 개가 드러났죠? 검찰 수중에 있는 시점에 루트 권한이 탈취되었다. 검찰 수중에 있는 기간에 해시값이 바뀌었다. 이걸 포렌식하는 전문가들은 너무나 엄중하게 보는 내용입니다. 기본 중에 기본. 만약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분석에 드러나면 아, 너 증거 조작했지. 바로 이렇게 들어가는 부분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것이 지금 검찰 수중에서 일어났다. 이게 오늘 발표의 가장 큰 핵심 부분입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는 그 JTBC 관련 부분인데요. 또 이제 기가 막힌 부분입니다. 자, 이 장면 우리의 뇌리에 선명하죠? 자, 여기 그 최서원 씨 사진을 저기에다 넣어놓고 대화자 위치도 자기들이 조작도 제대로 못해서 바꿔가지고는 뭐 하이라고 하면서 저렇게 자기들이 화면을 만들어서 내보내서 닉네임을 선생님으로 쓰고, 그래서 선생님이라는 아주 독특한 그 명칭을 최서원 씨에게 딱 프레임을 걸어놓고는 봐라, 태블릿을 봤더니 저렇게 닉네임을 선생님이라고 해가지고는 카톡을 주고받더라. 이런 이제 JTBC 의 선동이 있었던 그 부분이죠. 자, 그런데 포렌식 자료에 어떤 게 드러났느냐? 자, 이렇습니다. 그 22일, 그러면 22일은 JTBC가 인정하는 JTBC의 수중에 있던 때입니다. 그러면 그 22일에 그 백업 파일을 보는데요. 저 백업 파일이 이 카카오톡 닉네임에 해당되는 것들을 보관하고 있는 백업 파일들입니다. 수정이 되면 날짜별로 수정된 것으로 백업 파일이 변경되어서 저장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 지루한 기록을 전문가들이 다 뒤져서 찾아냈는데요. 22일 시간대가 10분인가요? 10초 차이가 나는 그 두 개가 비교됩니다. 이제 그 다음을 가보죠. 그래서 22일 20시 22분 20초, 10초 차이네요. 자, 20초 기록과 30초 기록의 그 백업 파일의 차이가 납니다. 자, 20초에는 보시다시피 널 없습니다. 지금 그 닉네임의 그 행에 없는 행들이 쫙 나옵니다. 바로 저 영역에 그 다음을 보죠. 네, 그 다음 페이지를 봐주시면 22분 30초가 되면 저기에 보이십니까? 뭐가 생겼죠? 파란 줄 그은데 보면은 선생님이라는 게 생겼죠. 즉 20초에는 선생님이라는 닉네임이 없다가 30초 되는 순간에 선생님이라는 닉네임이 생긴 것을 보여주는 로그 기록입니다. 이런 면에서는 기계는 정직한 것이죠. 기계가 자기 마음대로 알아서 선생님이라는 닉네임을 생성할 수 있습니까? 네, 없죠. 자, 이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L자 패턴입니다. L자 패턴에 대해서, 자, 이거 누가 다른 사람 쓴 것 아닙니다. JTBC가 미디어 워치를 고소하는 고소장에 들어있는 내용이에요. 1차도 아니고 2차 때. 자기들이 실수라고 할 수도 없어요. 이미 2차까지 가서 많이 이렇게 자기들 생각해 본 거죠. 그리고 이렇게 썼습니다. 거기에 김필준 기자는 자기와 여자친구가 평소 사용하는 잠금 패턴이 L이라 무심코 L을 했더니 그게 열렸다. 이렇게 쓴 거예요. 자, 그런데 이번에 이제 L자 패턴의 비밀을 포렌식으로 밝혔습니다. 다음 보죠. L자 패턴이 설정된 것이 10월 24일. 바로 아직 JTBC가 들고 있었던 검찰에 내기 좀 전, 직전 기간이라는 것이 여기 포렌식 자료에 나온 것입니다. 우리는 잘 모르지만 전문가들은 저 디바이스 폴리스 뭐 이렇게 되어 있는 저 것이 잠금 패턴에 대한 파일이라는 것을 기계어로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수정 일시가 24일 17시 11분으로 나오고, 자, 이게 아주 정교합니다. 그 다음 또 보죠. 다른 로그 기록에 보면 여기에 대해서 그때 수정된 잠금 패턴은 길이가 5개라는 게 따로 또 기록하고 있습니다. 컴퓨터의 기록들은 곳곳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죠. 5개예요. 자, 머릿속에 L자를 한번 그어보세요. 숫자가 5개죠. 하나, 둘, 셋, 니은으로 꺾이면서 5이 됩니다. 그 다음을 보죠. 그리고 또 다른 곳의 포렌식 자료에 보면 바로 03678로 제일 아래 행에 보시면 잠금 패턴이 변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지금 그 시각에 5자리로, 그것은 03678로 L자 패턴이 설정되었다. 김필중 기자가 처음에 우연히 열었다. 그건 초반에 열었다는 건데 그게 아니라 24일에야 저 L 패턴이 설정됐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자, 그다음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L 패턴이 그 포렌식에 나와 있습니다. 자, 그다음 JTBC가 가지고 있던 기간에 시스템 파일에 또 이 어떤 그 로그 같은 것을 시스템을 막 바꿀 수 있는 그런 사이트들에 접속한 흔적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게 태블릿에서 접속했을 수도 있고 JTBC도 케이블을 연결했다고 인정합니다. 자기들이 뭐 데스크탑으로 옮겨야 됐다 어쨌다 이러면서. 그럼 케이블로 연결해서 데스크탑에서 운영하면 훨씬 더 자유자재로 사이트들을 다니겠죠. 그래서 그런 흔적으로 남았을 가능성이 오히려 큽니다. 그런데 보시면 저 그 로봇 모양 있는 그 사이트, 그게 뭐 이름이 안드로이드 어쩌고 이런 전문적인 사이트예요. 그다음 보시면 뭐 리눅스 같은 데도 다니고, 리눅스 전에 이것은 이름이 글자가 작아서 여기도 안드로이드에 관계되는 부분입니다. 자, 그다음 페이지 보면 리눅스, 또 그다음에는 어떤 문헌까지. 그러면 도대체 JTBC가 이런 사이트를 태블릿을 가지고 막 끌고 다녀야 될 이유가 뭐가 있죠? 거기에 대해서 합리적인 이유를 JTBC가 설명해 줄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자, 이 부분은 그러면 오히려 개연성이 큰 건 뭐냐? 뭔가 이 태블릿에 변경을 가하고 싶은데 그것도 흔적 없이 되도록이면, 그럴 때 기술적으로 할 수 있는 어떤 도움을 얻기 위한 그런 흔적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 우리의 의심이 많이 가는 부분일 수밖에 없죠. 그렇게 갑니다. 자, 그다음 보죠. 그리고 이것은 그 수정 일시를 보면 끝에 역시 JTBC 수중에 있던 10월 22일 기간입니다. 거기에 보면 자, 이메일에 관해서 뭔가 건드리죠. 또 그다음 보죠. 자, 끝부분 보시면 데이터베이스에 대해서 또 뭔가 건드립니다. 또 그다음 보죠. 맵, 지도에 대해서 뭔가 또 건드립니다. 자, 여기서 우리의 옛날 기억이 조금씩 나기 시작합니다. 뭔가 JTBC가 스토리를 썼을 때 지금 기억을 되살려 보면 이메일에 관계된 것이 있었다. 그게 뭐였죠? 드레스덴 연설문. 자, 지도에 관계된 것이 있었다. 최순실 동선 관련. 데이터베이스, 이건 뭐 기본적인 것. 자, 그 다음에 가볼까요? 어카운트, 이건 이제 계정들, 뭐 사람들에 관한 연락처라든지 이런 부분입니다. 바로 이런 부분들이 저런 전문적인 사이트를 다니는 시기와 근접해서 수정 변경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굉장히 위법한 수정 변경이 일어났다고 의심하는 우리가 상식적이죠? 우리의 의심이 합리적이죠? 네, 그 다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는 이제 국회 발표 때부터 나와 있던 내용들을 짧게 이제 다시 한번 복습해 보겠습니다. 자, 루트 권한 획득과 더불어서 저 노란 표시 쳐진 것만큼 저렇게 순식간에 많은 그 시스템 파일의 변경이 일어납니다. 이 책자 갖고 있으신 분은 27페이지, 28, 9페이지 펴보시면 쭉 저 기록이 나타납니다. 이 부분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좀 정교하게 이 부분을 읽어보겠습니다. 이 자료집 30페이지인데요. 검찰에 의해 무단으로 수정되었던 주요 시스템 파일을 살펴보면 자, 어떤 게 수정되었냐. 저 루트 파일 획득과 더불어서 연락처, 통화 기록, 문자 메시지, 메일, 각종 파일 다운로드 관련 정보. 자, 우리가 JTBC가 이 태블릿으로 국민들을
선동했던 거의 주요 항목들이 다 열거되고 있죠. 태블릿 PC의 고유한 기기 정보인 맥 정보, 위치, 지역, 시간값에 관련된 파일 등이 변경되었습니다. 이렇게 전문가들이 쓰고 있는 거예요. 자, 문서 파일 또는 사진과 연관된 데이터베이스 파일들도 변경되었으며 이 사건 태블릿 PC에 대한 이미지 파일이 백업되거나 외부 저장 장치 내지 데스크탑 PC 등과 연결되어 동기화된 경우도 나타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자, 이 검찰 수중에 가서도 이것을 데스크탑 PC로 연결해서 변경을 가한 흔적이 나타나 있다는 그런 것입니다. 시스템 폴더 내의 파일까지 변경된 기록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마지막 문단입니다. 예컨대 ZIXI9876 이게 이제 많이 문제되었던 그런 메일인데 이 계정의 보관함은 검찰이 이 태블릿 PC로 이메일을 새롭게 송수신하거나 삭제하지 않는 이상 데이터베이스 파일의 변동이 있을 수 없음에도 해당 파일의 변경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이 메일로 어떻게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을 수 없을, 그리고 어쩌면 뭔가 앞에 있었던 것도 흔적이 바뀌었을 그런 것들이 다 일어난 것입니다. 더구나 파일 크기도 이전에 비해 현저히 작아져 있습니다. 이제 상황이 이 정도나 가 있는 것이죠. 다음 부분 짧게 훑어가 보겠습니다. 자, 카톡 채팅방 목록은 2016년 포렌식을 보면 저렇게 445개로 되어 있었는데 다음 페이지 보시면 17년의 포렌식을 다시 떠보니까 30개로 바뀌어 있습니다. 그럼 1년 사이 검찰 수중에 있던 기간 중에 어떻게 되었다는 건가? 우리는 설마 했었는데 지금 더 드러나고 있는 흔적들을 볼 때 역시로 바뀔 가능성이 굉장히 큰 거죠. 자, 그리고 그런데 이 부분 앞에 말하면 카톡 복원에 대해서 한사코 해주지 않는 이유가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자, 이 부분 노승권 제1차장검사와 JTBC 간에 많이 이제 알려져 있지요. 문자 메시지가 주고받는. 자, 이 취득 경위가 어떻게 되냐? JTBC가 고소장에 이걸 붙였어요. 그러니까 알게 된 겁니다. 수사받을 때는 몰랐어요. 수사 때는 고소장 열람을 허용하지 않아서. 그러나 기소를 해서 재판을 받아야 했기 때문에 그때는 고소장 복사를 해주게 되거든요. 그래서 늦게 알려진 겁니다. 그래서 변희재 대표가 형사재판을 받는 또 아픔을 딛고 이게 세상에 나온 겁니다. 이처럼 이 태블릿에 관계된 갈피는 다 그런 아픔들이 밑에 깔려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여기 문자 주고받은 사람이 심수미 기자라고 고소장에도 그랬고 자기도 법정에 나와서 어머니 핸드폰이라는 소리를 하면서까지 여기 이제 이동환 변호사님이 예리하게 위에 있는 통신사가 다르다는 걸 가지고 팍 캐물으니까 아주 당황하면서 뭐 어머니 핸드폰을 쓴다고 그런 굉장히 설득력 없는 소리를 하면서도 끝내 자기가 문자를 주고받았다고 했는데 나중에 너무 유지하기가 그게 어려웠는지 팀장인 손용석 기자가 증언하러 와서 법정 증언으로 그건 법조팀장 조택수 기자가 주고받은 거라고 법정 증언으로 바꿨어요. 그렇다면 우리 상식으로 심수미 기자는 뭘 한 거죠? 위증을 한 것이죠. 그런데 위증 고발이 되었는데 경찰이 혐의 없음 의견으로 검찰에 보냈다는 그런 문자를 오영국 대표에게 보내왔다고 합니다. 납득할 수 없죠. 그러면은 손용석 팀장이 위증인가요? 그렇게 되면 두 사람의 말은 명백히 양립할 수 없는 것이지 않습니까? 이 문자를 주고받은 사람이 심수미 기자는 자기라고 했고 손용석 팀장은 조택수 기자다라고 했는데 그러면 자, 이게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심각한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핵폭탄이 등장하지 않을 수 없죠. 자, 그러나 그 핵폭탄은
옛날 원자폭탄과 다르다고 거듭 말씀드렸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아주 정교한 그런 것을 무장해야만 우리 바꿀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가보죠. 그래서 근데 노승권 검사는 자, 아까 전에 검찰의 루트 권한 또 해시값의 변경 이것을 자, 뒷받침하듯이 이제 연결을 해보니 그 당시부터 참 납득하기 어려운 이상한 행동을 했어요. 첫 번째, 탄핵 소추 의결이 있던 바로 다음 날, 자, 소추 의결 전날 JTBC는 난리를 치면서 태블릿 특집 방송을 했죠. 그리고 그 참 흑역사인 소추 의결이 있고 그 바로 다음 날 또 검사는 고위직 검사는 브리핑을 하면서 태블릿에서 정호성에 보냈습니다 문자가 그 수신되었다. 그러니까 최서원 씨의 것이 틀림없다는 취지로 기자회견 브리핑을 한 것입니다. 그러나 포렌식을 하면 저 문자가 다 나옵니다. 어디에도 없었어요. 그리고 여기 있잖아 하고 검찰이 반박하지도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렇게 이상한 브리핑 그리고 10월 26일 날 일찍이 독일 쓰레기통에서 발견했다는 등 JTBC 기자보다 먼저 그런 말을 하고 오히려 JTBC 기자에게 그렇죠 하고 확인을 구했는데 JTBC 기자는 확인을 안 해줬다고 그래요. 그런 일을 지금 노승권 차장검사 아까 문자 주고받은 주인공입니다. 검찰 아주 고위직 그 당시 사건 순회에 이런 부분이 관련되어 있는 그 어떤 정황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죠. 자, 우리가 그렇게 합리적으로 의심하지 않을 수 없죠. 자, 그 다음 헌법재판소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냐? 그 최명성 변호사의 책에 나오는데 포렌식 그 보고서를 제출해 달라 하니까 그 보고서가 있는지 없는지 알지 못한다라고 계속 발뺌하면서 끝내 제출되지 못하게 한 것입니다. 아니 모르면 사실조회로 보내보면 되죠. 사실조회도 보내지 않아요. 사실조회를 떠나서 사실 우리가 모른다는 말을 믿을 수 있습니까? 왜 모르겠습니까? 포렌식 보고서가 국가기관이 했고 그 엄청난 고위 국가기관 그 헌법재판소에서 검찰에 전화 한 통만 해봐도 알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제출되지 못하게 하려는 어떤 정황이 있었다고 의심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 다음에 포렌식 카톡 복원을 끝내 회피하고 있고 그리고 앱 접속 기록에 대해서 삭제 흔적도 무시하고 있었던 거죠. 저게 검찰 포렌식에 이미 있었는데 왜 이런 점은 다 무시하고 JTBC의 단정에 대해서 계속 뒷받침해주는 찰떡궁합처럼 역할을 왜 했냐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가 심각한 오늘날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 다음 보죠. 그리고 위치, 동선, 자, 몇 장 사진, 셀카 사진, 셀카는 한 장뿐이었던 그 사진, 그리고 위치 기록이라면서 해외 독일 나갔을 때 여권 기록과 일치된다. 그때 당시 엄청나게 저것으로 사람들에게 증거처럼 내세웠습니다. 그런데 최서원 씨는 해외를 많이 나갔어요. 그러니까 해외 출국 기록이 저 때처럼 두세 번 있는 게 아니라 뭐 몇십 회가 있는 겁니다. 해당 기간에. 그럼 몇십 회가 있는 것 중에 두 개가 겹쳤다는 거죠. 자, 지금 분석하는 분들이 찾아낸 것은 그 영사콜만 아니라 카카오톡 등의 뭐 게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메시지가 해외에 있으면 서버가 해외에 있어서 영문으로 메시지가 저렇게 자동 수신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기록으로 보면 3번이나 불일치하는 거예요. 국내 해외 부분이. 그러면 3번이나 불일치하는 것은 무시되고 2번 일치했다고 단정이 된다? 만약에 그런 식으로 사람을 잡으면 억울하지 않을 사람이 없겠죠. 네. 수많은 억울한 사람들을 만들 수 있고
중국의 유명한 고사의 상황처럼 언젠가 그런 칼로 지금 관련자들에게 들이댄다면 아, 내가 만든 법에 내가 죽는구나 하는 것과 같은 결말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다음 이런 식으로 그 세 번의 겹침이 불일치가 있습니다. 다음 또 가보죠. 그 다음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검찰은 기본적인 이런 확인을 하지 않았어요. 시스템 로그 자료, 실제 사용 기록, 업타임 자료, 실제 사용 기록이 JTBC가 보관하고 있던, 자기들이 보관하고 있었다고 말을 했으니까 그럼 보관하고 있던 기간에 있으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저런 내용을 아예 확인을 안 했다는 겁니다. 저건 하지 않음으로써 뭔가 서로 힘을 합하고 있는 듯한 그런 의혹을 가질 수밖에 없는 내용이죠. 또 루팅, 저것이 바로 루트 권한을 획득하지 않았나, 그런 확인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다음 보죠. 자, 이 부분 많이 나와 있지만 연락처 내용에 대해 31회나 삭제한 기록이 있습니다. 포렌식 기록 펼치면 바로 나왔던 것이 바로 저 김수민 씨의 캠프 관련자의 사진이었는데 합리적인 의심을 시행하지 않은 거죠.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문자 카톡 메시지 중에 1만 7천 바이트나 삭제된 것이 저렇게 기록에 확인되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규명하지 않았고 오히려 복원해 달라는 내용을 지금까지 무시하고 있는 것이고, 기술적으로는 가능하다고 국가수 낙연 연구관은 아니었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기억이 이 인터넷 자료에 보면 여러 포렌식 전문가들이 확인해 주고 있습니다. 기사 속에서 그 복원은 가능하다 이렇게. 그리고 카톡 삭제된 것의 복원은 뭐 범죄 수사에서 일상으로 일어나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그다음 뭐 고영태, 장시호 등 이상 빠르게 넘기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향후 특검을 한다면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렸던 이런 모든 내용에 대해서 부작위, 하지 않은 부분은 하지 않은 것에 대한 철저한 규명, 또 변경이 일어난 부분은 변경이 일어난 것에 대한 그 경위와 내용에 대한 철저한 규명이 야당 주도 특검을 통해서 반드시 언젠가는 우리가 우리나라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반드시 이루어야 될 내용이겠죠. 네. 그 마지막 하나, 이 자료가 밖에 있는데요. 이것은 제가 속한 MPK라는 단체에서 만든 것입니다. 이것은 12문 12답으로 자료의 성격은 지금 태블릿에 대해서 우리만큼 잘 모르는 분들, 선동되어 있는 분들에게 좀 교육할 수 있는 그런 일종의 전도지 같은 그런 자료입니다. 12문을 보면 하나만 예를 들어 보면 첫 번째 질문이 첫 번째가 아니라 세 번째 이런 게 있습니다. 검찰과 언론사가 증거를 조작할 이유가 없지 않나.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반대편 질문들을 자극적으로 던져 놓았습니다. 어떤 선동당한 내용으로 이런 질문을 하는 분들이 많아요. 많죠? 아니, 그래도 대한민국 검찰이고 그 사람들이 뭐가 아쉽다고 그런 일까지 하겠어요? 또 뭐 박 대통령님 재판 때 모 검사는 아니 JTBC 대형 언론사인데 대형 언론사가 문 닫을 일 있어요? 그런 일을 하게 이제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다행히 2년 지나는 기간 우리는 뭘 확인할 수 있었냐면 민주주의와 각종 문명이 발달했다는 미국에서 트럼프 대통령 특검을 해보니까 대형 언론 기관이 연루되고 대형 정당이 연루되고 양대 정당의 민주당이 연루된 국가 단위의 정치 공작이 일어나죠. 미국에서도 그런 정도의 일이 일어나는데 우리나라는 어떻겠습니까? 그런 개연성을 우리가 뭐 일어날 리 없어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오히려 나쁜 의미의 순진한 생각이죠. 많은 우리 국민이 깨어날 수 있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